안녕하세요. 대시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캡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시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컨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대시와 암호화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유명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2022년까지 25만 불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실시간으로 저희 채널의 뉴스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을 통해 언제든지 가장 최신의 소식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소식은 팀 드레이퍼가 향후 암호화폐 상승 추세를 예측했다는 내용입니다. 팀 드레이퍼는 벤처 캐피털 회사인 드레이퍼 피셔 저베슨을 설립하고 스카이프, 트위터 및 스페이스X에 투자하여 성공을 거둔 바 있는데요. 그는 정부에 묶이지 않은 암호화폐의 매력을 느꼈고 비트코인이 출현했을 때 완전히 매료되었다며 세계에는 새로운 종류의 통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블록체인 파티에서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하나당 가격이 25만 달러가 되리라고 예측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또한 그는 이 트윗을 그의 기업가 프로그램인 드레이퍼 대학 외부에 광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암호화폐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 있었던 전통적인 시장에서도 역시 가격 예측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높은 가능성과 적은 행동 정보, 훨씬 큰 추측의 범위로 인해 그 가격을 예측하는 일은 전통시장과 비교해서도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에서 가치를 발견하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이로써 추가적인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격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의 경우에 그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어떤 코인으로부터 가치를 발견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시는 어떨까요? 대시는 그 적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를 장점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재화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적합하죠. 또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또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안전한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시의 유용성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대시의 정확한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시의 가격이 상승하리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대시포스 뉴스가 첫 돌을 맞았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대시뉴스 코리아는 자체적인 컨텐츠도 생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대시포스 뉴스의 기사를 번역해서 한국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시포스 뉴스는 대시 네트워크의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시포스의 미디어 및 PR 총괄인 마크 메이슨에 따르면 대시포스 뉴스는 1년 동안 서로 다른 6개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해서 1667개의 기사를 게시했으며 순수 자연적 페이지 뷰는 150만 건에 달한다고 하네요. 또한 디스커버 대시 웹사이트의 리뉴얼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제 약 895개의 비즈니스가 상위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대시포스 뉴스는 분산화된 자치 조직인 DAO가 운영하는 최초의 뉴스 서비스로 고유의 펀딩 모델을 갖추고 뉴스 보도에 전례 없는 독립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권력의 검열로부터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대신 대시포스 뉴스는 전 세계 4,700명의 익명의 투자자로 구성된 마스터노드 네트워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뉴스 서비스와는 달리 인기 있는 주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시 생태계 보도에 초점을 두고 그 사명에 입각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죠. 대시포스 뉴스의 전진하는 모습을 계속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넵튠 대시가 미국과 유럽으로 시장을 확대했다는 뉴스입니다. 넵튠 대시는 올해 1월에 대중에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공개와 동시에 캐나다 달러로 약 2,3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고 캐나다의 TSX 벤처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기도 했죠. 이를 통한 수익금은 대시를 구매하고 마스터노드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넵튠 대시의 주주들은 넵튠 대시가 설정하는 마스터노드의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마스터노드가 받는 블록 부상 가치 역시 증가하게 되겠죠. 이로써 넵튠 대시의 주주들이 받는 배당금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넵튠 대시는 지금까지 캐나다에서만 거래되었지만 이제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의 카운터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이 넵튠 대시에 직접 투자하게 되고 이로써 규제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시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셈입니다.
마스터노드 지분을 소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기존의 방법은 자신이 가진 대시를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송금해야만 했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나 넵튠 대시의 경우 신뢰가 필요 없는 방식으로 마스터노드의 지분 소유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게 되어 인기가 높습니다. 이처럼 다양해진 투자 방식을 통해 대시 생태계 역시 다양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지불업계 최강자인 페이팔이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제한을 설정하고 수수료를 조정하였다는 뉴스입니다. 우선 페이팔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인증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였는데요. 이로써 미인증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에게 송금하거나 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자신의 페이팔 잔고를 연동된 은행 계좌나 직불카드에 송금하는 것 역시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개인정보 인증이 끝날 때까지 보류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로써 인증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암호화폐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두 번째는 페이팔의 요금 구조 변경인데요. 기존에는 송금 금액과 목적에 따라 다양했던 요금이 단일화되고 기업 계정의 경우에는 송금 금액의 1%, 친구와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단일 요금으로 수취인의 국가에 따라 2.99 또는 4.99달러의 단일 요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페이팔 크레딧을 이용해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단일 수수료에 더해서 송금 금액의 2.9% 플러스 통화에 따른 고정 수수료가 더해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수수료는 어떨까요? 우선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 평균 거래 수수료가 15센트 수준이고요. 대시의 경우에는 0.1센트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페이팔을 통해 한 번 거래하는 수수료로 대시 거래 수천 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통적인 지불 방식이나 법정 통화를 고집할 이유가 없겠죠. 다섯 번째 뉴스는 뉴욕 검찰총장인 에릭 슈나이더만이 지난 화요일 13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슈나이더만 검찰총장은 코인베이스, 비트트러스트 등 13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거래 정책, 기본 운영 방침, 요금 구조 및 돈 세탁, 해킹에 대항하는 통제 등 다양한 정보에 관해 설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뉴욕의 경우에 몇 년 전 비트 라이센스라는 것을 발급해서 많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뉴욕 밖으로 한 차례 떠난 바 있는데요. 이 비트 라이센스는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위해 뉴욕시로부터 허가증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번 검찰총장의 조사가 지난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우연은 아닌 것 같네요. 특히 크라켄의 CEO인 제시 파웰 역시 3년 전 뉴욕을 탈출한 것이 잘한 결정이며 이로써 총알을 피하게 되었다고 전해서 이번 조사를 총알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이 비트 라이센스는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의 선택지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서 사람들에게 더 큰 불편만 초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암호화폐 사업체들은 분산화라는 기본적 특성으로 인해 미국 내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 이동해서 계약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시의 경우에도 단순히 미주 지역에만 국한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뻗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암호화폐에 매우 열린 태도를 가진 미국의 뉴햄프셔와 통화 위기로 인해서 암호화폐를 필요로 하는 베네수엘라에서 높은 채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시뉴스 코리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룬 모든 뉴스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잔뜩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stay